먼저 내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게 행정사 업무랑 연관은 있는데 사실 무거운 성범죄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행정사가 이제 형법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거는 양형자료 준비해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 준비 정도 해줄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냥 흐름대로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은 약 성범죄가 볼게요. 아까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 범죄 발생 추이라는 이제 통계 자료를 한번 본 건데 여기 풍속범죄가 그 성범죄 중에 약한 거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강력범죄에 이제 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돼서 강간이라든가 중간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력범죄고 그 풍속범죄에서도 이제 뭐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풍속범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연간 5만 건 정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에 보게 되면 뭐 절도범죄에 아직 18만 건이나 있네요. 2022년도에. 폭력범죄랑 지능범죄가 참 많네요. 그리고 교통범죄도 꽤 많습니다. 24만 명 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것과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범죄 종류에 대해서는 보시려면 이게 참 먼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특수 강도 강간이 있고요. 그리고 뭐 특수 강간, 친족 관계에 있는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뭐 이렇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뭐 그 사람에 의한 어떻게 한다.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의 침입행위, 그리고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등 반포, 뭐 이렇게 꽤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무거운 강간이나 뭐 이런 류의 강제추행류의 범죄 등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제 제가 이제 행정사로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성범죄에 있어서 정말 그 인식을 바꿔야 되는 범죄 용어가 꽃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꽃뱀 인식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요. 이게 형법에서 보게 되면 형법에서 보게 되면 형의 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을 정함에 있어 뭐 다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자수했는지,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성범죄에 연루가 됐다고 하면 요 형법이나 성폭력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그 풍속범죄에 해당되어서 이제 조사를 받고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구속수사를 받는 중범죄도 있을 거고, 가벼운 경범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 그래서 남자는 그린라이트라 생각하고 이거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뭐 성관계를 가졌는데, 요게 이제 강제추행이라든가 강간으로 인식이 이제 고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이제 꽃뱀이라고 한다면 그냥 기분 좋게 같이 했는데 나중에 신고를 하는 나쁜 사람이겠죠. 근데 요거 자체가 증빙을 누가 해야 된다? 남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아서 했는지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뭐 예를 들면 관계하기 전에 뭐 동의를 받았다. 동의 뭐 음성 녹음을 했다. 요즘 인스타로 많이 한다고 하죠. 아니면 관계 후에 뭐 관계에 관련된 카톡이라든가 뭔가 대화가 있다. 이 대화를 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 통화 녹음이 됐다든가 뭐 그런 거죠. 오늘 어땠어? 그래서 뭐 좋았다. 오늘 어땠어? 좋았다. 뭐 이렇게 말한 음성 녹음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무고죄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역고소를 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확실하다, 그러면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처벌을 가장 약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감경사유나 이런 것들을 봐서 처벌을 가장 약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거는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잘못했으니까 합의하자, 얼마면 되겠니? 뭐 이랬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성문, 탄원서, 그리고 서류들을 준비하는 게 좋고, 합의가 안 된다면 공탁금을 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 꽃뱀이란 단어 때문에 제가 아까 또 얘기했듯이 꽃뱀이란 단어 때문에 이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가 없고 그런 준비를 못했다면 무고죄로 가서 내가 승소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안 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반대 증언을 함으로써 가중처벌 사유가 돼요. 반성을 안 하고 있고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증인을 또 찾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꽃뱀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으니까 돈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해주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인식하는 것과 상대방이 인식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를 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텔에 같이 가면 동의의 표현 아니냐, 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죠. 동의의 표현 아니죠. 그냥 함께 있고 싶었던 거지 함께 뭐 이런 관계를 갖고 싶었던 게 아니다. 그리고 거부 의사 표시를 안 했다.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거부 의사 표시를 안 했다. 근데 이것도 무서워서 그랬다. 그럴 수 없었다. 면 끝날 만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뭐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여기서 같이 또 곁들여지는 게 강제추행이 있을 수 있죠. 거부 의사를 표시를 해서 멈췄어. 그래도 강제추행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같이 분위기가 좋아서 들어가서 뭔가 액션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표시를 해서 멈췄어. 그러더라도 뭐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이러면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증거를 잡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한 신체 부위에 대한 설명도 달라지죠. 나는 어깨를 만졌다. 네, 상대방은 가슴을 만졌다. 이래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CCTV가 있던 데에서 뭐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그거에 대한 딱 명백한 증거가 될 텐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면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받아들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건 조금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이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는 순간부터 자료를 잘 수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얼토당토않게 뭐 1억을 달라. 사실 이런 경우도 없긴 한데 왜 이랬다. 그러면 범죄 행위에 비해 너무 많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니까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통상 이렇게 1억을 달라는 사람은 안 그러면 나 고소할 거다. 고소할 거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잘 헤쳐나가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증거가 있나 없나,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인식하는 것과 상대방이 인식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범죄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좀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게 내가 증거가 있다 없다가 이게 확실해져서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내 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 참작사유에서 봤듯이 자수를 한다든가,
반성문을 쓴다든가, 반성문을 쓰고 탄원서를 내고 내가 하고 있는 대한 서류들 준비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명확히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반성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내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오해를 했고 그 오해로 인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에 따라 그대로 멈췄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제 행동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다시 한번 제 잘못에 대해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상대방 여기서는 피해자라고 하겠죠. 피해자 땡땡땡은 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헌팅 포차에서 만난 사이로 적극적인 사람, 우리 마음이 통했다 생각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참작할 만한 사람. 저는 땡땡에 근무하고 있으며 평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반성문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내 죄를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성범죄에 연루가 됐다면 예.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오해에 인해서 이뤄진 성범죄인데 성풍속 위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마사지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건전 마사지가 있고 불건전 마사지가 있죠. 그러면 불건전 마사지는 이건 사실 성폭력 위반입니다. 그래서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런 2차 하는 업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성매매 업소. 요즘은 성매매 업소는 사실 거의 다 사라졌죠. 많이 없어졌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저기 유천동에 예전에 있었다고 했고, 유천동 맞나요? 유천동에 엄청 번화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망했죠. 그리고 저기 청량리 588 같은 경우는 지금 주상복합 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다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가 없냐? 아니죠. 많이 변모가 됐죠.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건 오피스텔, 그리고 풀사롱. 풀사롱 같은 경우는 룸사롱 같은 건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유튜브에서? 예. 그런 거죠. 술을 마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 음주가 끝나면 같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인근 모텔에 가는 거죠. 갑시다. 네, 가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풀사롱은 그 업체가 같은 건물에 있는 거죠. 1층이 룸이면, 1층이 대기 장소, 이런 식으로 쓰면, 2층은 룸사롱, 3층부터 8층까지는 객실. 그래서 한 번에 하는 거, 이렇게,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전 마사지를 가게 되면 아무 문제 없겠을 건데, 불건전 마사지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던 도중에 경찰 단속에 단속됐다. 아니면 성매매 업소나 이렇게 풀사롱 이런 데서 유흥주점에서 그 성매매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 그랬을 때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참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 이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현행범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후 적발. 현행범은 하던 도중에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조치사항은 참 애매하긴 한데, 이게 딱 그 어떤 타이밍에 걸리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전략을 세운다는 게, 난 성매매 업소인지 몰랐다. 몰랐다 잡아떼는 방법이죠. 성매매 업소인지 몰랐다. 두 번째는 이제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하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업소인지는 몰랐다. 요거는 이제 그 업장이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업장. 이게 접객행위라고 하는데, 접객행위는 유흥주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접객행위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거예요. 내가 술을 마실 때 종사자, 직업,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종사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아무튼 그 업소라고 이름 좀 말이 되게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유흥주점에서는, 그러니까 노래방 도우미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흥주점에서는 노래방 도우미가 가능합니다. 근데 유흥주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그래서 통상 일반 음식점인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해서 불법으로 걸리는 건데, 어찌됐든 그냥 가볍게 같이 술을 마셨을 뿐이고, 그러니까 유흥주점이 딸려있는 풀사롱에서 마시다 했으면 요 부분 성매매 업소인지 몰랐다. 유흥주점이라 그냥 유흥주점에서 일하시는 종업원과 그냥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올라갔을 뿐이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아서 올라갔을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모텔 안에 같이 들어간 그게 있는데 이건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 나는 성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 피곤해서 자러 갔다.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다 잡아내죠.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죠? 제가 여기 보여줄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여기 여성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은 둘이 관계를 맺고 있던 도중에 적발이 되면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우길 수는 있죠. 그러면 이게 우기려면 전제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첫 번째 현금만 써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현금조차도 인출을 오래전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계좌이체했다 딱 드러나겠죠. 그리고 인출 오래전에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종업원과 입이 맞아야 됩니다. 저 아저씨가 저한테 20만 원 줬어요. 아니면 그 종업원 가방에 현금 2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짜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다. 내가 여기로 오기, 근데 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경찰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 종업원이 20만 원 갖고 있는지도 볼 거고, 계좌 내역도 확인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지 이제 주장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만약 이걸 해서 뭐 가능했다, 경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네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고서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죠. 이거 제가 안 쓰던 태블릿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계좌이체 내역 있고 카드 긁은 내역 있으면, 그럴 때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고, 정말 증거가 없을 수밖에 없다, 사전 작업을 확실하게 해놨다 그러면 우겨도 되는데,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반성문 탄원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때 뭐 반성문 탄원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팁을 드리자면, 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어필해야 되겠죠. 뭐 같이. 근데 이제 어떤 종류의 모임에서 갔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는데, 접대를 하던 자리였다라고 하면은 그거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나 살고자 상대방이 죽을 수 있는데, 만약 진짜 접대를 하던 도중이었다면 상대방 처벌을 약하게 도와줘야 이제 접대가 성공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접대라고 하는 건 뭐 그런 거죠. 내가 A, B 업체 뭐 이렇게 해서 그 뭐 하청을 받으려면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뭐 한번 다음번에 한번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성범죄 관련돼서 내가 연루가 되었다면 가장 좋은 것은 상황을 먼저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범죄다 사를 찾아가는 게 맞고, 아니면 행정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저한테 전화가 오신다면 제가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아니면 이 부분은 뭐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는데, 이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